네,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바디텍 매드입니다. 이게 체외 진단, 특히 그 현장 진단, POCT라고 하죠. 이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. 환자 바로 옆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응급 상황이나 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2025년 1분기 실적을 딱 보면요. 작년보다 수요가 확 늘었어요. 특히 그 메나 지역, 중동이랑 북아프리카요. 여기서 매출 성장이 아주 눈부시고 뭐 유럽, 아시아, 중남미 거의 뭐 전 지역에서 다 성장세예요. 심지어 올해 장비 설치 대수가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.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? 네, 그 1분기 성장세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. 숫자 자체는 좋죠. 근데 이걸 해석할 때는 좀 배경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. 바디텍메드가 예전에 그 2017년 사드 사태 때처럼 외부 요인 때문에 중국 매출이 확 줄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작년 4분기 실적만 봐도 그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이 기대만큼은 아니었죠. 수익성 측면에서도 보면 2022년,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20%대로 좀 내려왔었고 올해도 인력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. 현재 550명 넘었고 곧 600명 된다는데 이런 선행 투자 때문에 비용 부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쟁 환경도 무시 못하죠. 로슈나 에보트 같은 뭐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당연하고 중국 현지 업체들 뭐 완프나 지단 같은 것들이랑도 계속 경쟁해야 하고요.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. 물론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어려움이나 경쟁 상황 당연히 있죠. 근데 저는 바디텍메드가 그동안 보여준 그 변화, 여기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.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국 의존도를 진짜 성공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. 올해 1분기 본사 기준으로 보면 중국 매출은 거의 제로였어요. 이제는 뭐 120개국 넘게 수출하면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죠. 아까 말씀드린 그 MENI 지역 성장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. 염증, 뭐 심혈관, 암, 호르몬, 당뇨, 진단 마커 포트폴리오가 100종이 넘어요. 이게 진짜 강점이죠. 게다가 동물 진단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, 이건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. 이게 사람 쪽보다 경쟁 강도도 낮고 마진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. 인도에 또 현지 공장까지 세워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려고 하고요. 이러면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죠. R&D 센터나 생산시설 투자도 이미 완료했고 1분기에 영업이익률 20%대 회복한 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. 네, 그 사업 다각화나 신시장 진출 같은 방향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런 시도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좀 검증이 필요하겠죠. 동물 진단이나 뭐 생화학, 소변 검사 같은 신규 사업들은 초기 투자 부담이 좀 크고 이게 정말 성공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합니다. 회사 쪽에서도 그 생화학 분야는 올해 안에 완비될지 약간 미지수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. 인도 시장 잠재력은 크죠. 근데 현지 생산만으로 바로 뭐 경제 우위를 딱 잡았다. 이렇게 단언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. 중국 조인스타하고 반제품 공급 협력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시적이나 규모는 아마 올해 말쯤으로 예상되는데 좀 봐야 알겠죠. 장비 보급이 늘어나는 건 좋은 신호인데 이게 정말로 지속적인 카트리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 판단이 좀 필요해요.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, 그 TS 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면서요. 30명에서 67명으로. 이 늘어난 인력이 정말 효율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. 1분기 실적이 딱 증명하잖아요. 수요는 확실히 늘고 있고 장비가 이렇게 누적 설치되면 당연히 소모품인 카트리지 매출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죠. 그리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,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에요. 기술력도 있잖아요. 그 형광 면역 기술 기반에다가 다양한 마커 보유하고 있고 또 양산 경험도 오래됐고 이번에 강화된 기술 지원 인력까지 생각하면 이건 중국 업체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경쟁 우위라고 봅니다. 회사에서도 올해 연간 10% 이상 성장은 문제없다고 자신하고 있고요. 네,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.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죠.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. 현장 증단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기술 변화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. 결국 바디텍 매대의 가치는 그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,
또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 성과가 얼마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냐, 그리고 그 20%대 수익성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,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죠. 매출의 90% 이상이 달러 기반이니까요. 이것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바디텍메드는 이제 과거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뭐 인도 현지 생산이라든지 또 중국 기업과는 새로운 협력 모델, 그 반제품 공급 같은 걸로 글로벌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렇게 생산과 판매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이 과연 그 로슈나 에보트 같은 글로벌 강자들, 또 완푸나 지단 같은 현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요. 바디텍메드만의 그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유지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